안녕하세요, 낭천입니다. 오늘은 전쟁이 낳은 음식 1편 럼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대항해 시대의 선원과 해적 하면 떠오르는 음료가 뭘까요? 바로 럼주입니다. 보통 대항해 시대의 선원이라 하면 얼큰하게 취해서 우락부락한 근육으로 밧줄과 짐을 나르는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죠. 하지만 이 럼주는 단순히 술이 좋아서 선원들이 가지고 다녔던 건 아니었습니다. 바로 식수의 문제 때문이었죠. 당시 대형 범선이 발달하고 신대륙을 발견하기 위해 여행을 떠나면서 유럽인들은 점점 더 바다 깊숙이 나아가게 되었고, 항해 한 번 할 때마다 몇 달씩 걸리는 건 다반사였습니다. 항해가 끝날 때쯤이 되면 쥐가 파먹은 건육과 곰팡이가 쓸어버린 딱딱한 건빵을 먹어야 한다는 것도 문제였지만, 가장 큰 문제는 물. 상온에 그릇을 놓고 물을 담아 놓으면 오래 지나지 않아 물에서 냄새가 나고 그릇 안쪽은 미끈미끈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생물이 번식하여 물이 상하기 때문이죠. 심지어 그때는 플라스틱 물통이나 금속 물통 같이 밀봉성이 좋은 그릇도 없었기 때문에 더욱 빨리 상했을 겁니다. 게다가 냉장고도 없었을 테니 온도도 미생물이 번식하기 딱 좋았겠죠. 그렇다면 당시의 기술로 물을 오래 보존할 방법이 뭐가 있었을까요? 바로 첨가물을 넣어 미생물의 번식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술이었죠. 술에 들어있는 알코올에 의해 미생물이 억제되었고, 따라서 맥주는 꽤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음료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여행 갈 때 맥주는 필수품이었죠. 뱃사람들도 물 대신 맥주와 포도주를 싣고 다녔고, 특히 힘든 뱃노동에 지친 몸에 알코올은 정말 좋은 약이기도 했죠. 하지만 대항해 시대 이후 광활한 대서양을 항해하게 되면서 이 맥주와 포도주마저 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도 오래 걸렸을 뿐더러 지중해보다 덥고 습한 대서양과 카리브해 지역은 맥주와 포도주마저 상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당시 수도원에서 발명했던 증류주는 그야말로 신의 선물이었습니다. 알코올 도수가 매우 높아서 상하지 않았거든요. 초기에는 수도원 내에서만 조금씩 제조하던 증류주는 항해사들에 의해 널리 사용되게 되었고, 곧 큰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증류주도 단점이 있었습니다. 매우 비쌌거든요. 그래서 선장 정도나 되어야 마실 수 있었고, 가난한 선원들은 엄두도 못 내는 실정이었습니다. 한편 선원들에게는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비타민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괴혈병이었죠. 괴혈병에 걸리면 잇몸에서 피가 나기 시작하다가 나중엔 온몸이 굳어 죽게 되었습니다. 당시엔 딱히 원인을 알 수도 없었기 때문에 18세기 말에 영국 해군의 군의관이었던 제임스 린드가 레몬즙과 양배추를 선원들에게 먹이기 전까지 괴혈병은 그야말로 공포의 저주였습니다. 특히 당시의 선원 생활은 낭만적으로 표현되는 소설이나 영화에서와는 달리 매우 열악한 조건이었고, 매일 중노동으로 몸을 혹사시켜야 했기에 선원들의 몸은 썩은 내 풀풀에 툭하면 병에 걸리기 일쑤였죠. 특히 배 안에서 쥐와 벌레들로 득실거렸기 때문에 전염병은 그냥 일상 정도로 여겨졌을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배 안의 쥐를 죽이기 위해 배를 아예 물속에 가라앉혔다가 들어올리는 방법까지 사용하였지만, 쥐는 물에 빠져도 3일 동안 살아남을 정도로 생존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런 실정이었다 보니 당시 선원들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이었거나 죄수들이었습니다. 혹은 바다에서 한몫 챙기려는 사람들, 해적이었죠. 너무 뱃일이 힘들다 보니 심지어는 이미 배에 탄 선원이 도망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선장들은 나름대로의 대비책을 세웠는데, 가급적 항구에 덜 정박한다던가 섬의 원주민들을 식인종이라고 거짓말을 퍼뜨려서 선원들이 도망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죠. 실제로 이러한 방법에 의해 태평양의 많은 섬 원주민들이 식인종으로 오해를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런 괴혈병과 막노동과 썩은 물에 시달리던 생활 속에서 선원들에게 한 줄기 빛이 내려왔으니 바로 럼주였습니다. 사탕수수즙을 증류한 증류주였죠. 사실 럼주는 대항해 시대보다도 훨씬 이전에 만들어졌습니다. 최초의 럼주는 고대 인도에서 시작되었는데,
인도는 사탕수수를 재배하여 세계 최초로 설탕을 만든 지역이었기 때문이지요. 대항해 시대 중 외국의 식재료들을 대량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많은 사탕수수를 얻을 수 있었고, 럼주는 이 사탕수수로 설탕을 만들고 남은 찌꺼기인 당밀로 제조했기 때문에 단가도 매우 쌌습니다. 드디어 가난한 자들을 위한 증류주가 탄생한 셈이죠. 도수가 높아 잘 상하지 않으면서 값이 싼 럼주는 곧 항해의 필수품이 되었고, 선원들은 해적이든 해군이든 누구나 럼주를 들이켰습니다. 당시 선원들을 처벌하는 방법 중 가장 심한 벌이 금주령이었다고 하니 선원들이 얼마나 럼주를 중요하게 여겼는지 알 수 있는 셈이죠. 심지어 선원들은 금주를 하느니 차라리 채찍을 맞게 해주십시오 라고 애원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뭐라 해도 결국은 술인데다 특히 증류주는 독한 술이었다 보니 그런 술을 물처럼 들이키던 선원들은 한마디로 알코올 중독자나 다름없었습니다. 선장이 명령을 내려도 술에 취해 개무시하기 일쑤였고, 느려 터진 몸놀림 때문에 노동 효율도 완전 바닥이었죠. 이것이 불만이었던 영국의 그로기라는 해군 제독이 럼주에 물을 타기까지 해봤지만 선원들은 물탄 럼주를 더 많이 마셔서 도수를 맞추는 것으로 대응했다고 합니다. 보통 술에 취해 비틀대는 사람을 보고 그로기 상태라고 하는 건 바로 이 해군 제독의 이름에서 비롯된 것이었죠. 아무튼 이 럼주에는 비타민C도 풍부했기 때문에 선원들은 드디어 과일을 먹지 않고도 배열병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즐겨찾기 부탁드립니다.